자, 이제는 파지법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인 연필을 잡는 자세는 이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가볍게 연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편안한 자세에서 세 손가락은 거들뿐으로 이렇게 받쳐줍니다.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파지 자세로서 선을 그리는데 아주 편리한 자세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그 연필의 강도를 다르게 하려고 할 때 이 연필의 위치를 점점 뒤로 해 나가면 아무래도 힘의 전달이 적어지니까 좀 더 은은하고 균등한 선을 길게 쓸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꼭깍지가 필요하다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나중에는 뭐 연필 공부할 때 파지법처럼 이런 식으로 잡고 뭐 진짜 세밀한 어떤 묘사를 한다고 쳤을 때 이런 식으로 연필을 잡는 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건 아니죠. 물론 미술에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를 알려줬을 뿐이지 무조건 이 자세를 고수해야 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기본 자세를 완전히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그 한계에 부딪혀서 파지법을 바꾸는 사람과의 차이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편안하게 잡을 수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지구력에서도 아주 도움이 되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 자세를 마스터하기를 아주 권장드립니다. 이제 비례 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영화에서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누구도 미술을 하지 않는다면 알 필요는 없지만 이상하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그 방법인데요. 파지법은 이렇습니다. 그 약지와 검지가 수평을 이룰 수 있게, 그리고 이 연필과 내 팔이 수직을 이룰 수 있게, 그래서 이런 자세로 이 새끼와 이 엄지를 떼더라도 이 아이는 내 팔과 수직의 방향으로 내가 가르치는 대상과 수직하게, 내 팔과도 수직하고 내가 가르치는 대상과도 수직한 이런 방식으로 연필을 쥐셔야 되고요. 새끼는 좀 거들 뿐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받쳐주고 이 직각이 유지될 수 있는 하나의 키로서만 사용을 합니다. 그 후에 이 엄지를 통해서 이 길이를 조절하고 그 내가 바라보는 대상의 길이를 세밀하게 손톱 끝과 연필 끝을 이용해서 조절하게 됩니다. 이 조절을 정확하게 했으면 가로로 바꿔서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재는 건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 파지법이 잘못돼서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경우에는 되게 미세한 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 눈과 가까워짐에 따라서 이 길이가 극심하게 짧아져서 이 길이와 세로로 돌아갔을 때 이 길이의 차이가 정확하게 재어지지 않고 그러면 비율이 틀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내가 재는 이 거리와 돌렸을 때 이 거리, 대상과의 거리가 동일해야 해요. 그리고 그 대상을 수평적인 관계로 바라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체가 이렇게 아래 있을 때는 내 눈의 방향과
이 연필의 방향이 이렇게 수직 관계로 유지가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비율이 투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투시에 의해서 이 아이의 비율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내가 여기서 잰다고 해서 눈을 낮춰서 이렇게 재고 다른 아이를 여기 있는 다른 좀 더 커다란 아이를 그리려고 하는데 눈높이를 이렇게 맞춰서 그린다면은 이 전체적인 구도 안에서 투시 도법이 틀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는 대상에 따라서 내 몸의 위치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그림을 그리는 여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들을 꼭 지켜주시고 비율을 재는데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려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마스크를 걸어놓은 이유는 순전히 제가 이 채널을 시작을 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려고 한 것도 있지만 집 안에서 무엇을 그릴까 고민을 계속 해보다가 좀 가볍고 저도 그리기 쉽고 여러분도 그리기 쉽고 어떤 시각의 변화, 제가 했듯이 이런 사회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같이 느껴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가져와 봤어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통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비율을 재는 방법을 통해서 크기를 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밀한 형태를 그려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이런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형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시각적인 훈련이 좀 잘 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비율을 재는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도 눈으로 책정을 하고 거리를 계산해내는 그런 능력이 길러지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나 그러신 분들은 더 이상 비율을 재고 그 비율을 가지고 와서 재현해내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게 되죠. 다시 말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효율이 드러난다는 말씀인데 그 능률과 능력치가 상승함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입시에 도움이 되겠죠. 미술로 입시를 준비하고 계시는 수많은 학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겠죠. 나름 여러 고민을 하고 이 물체를 가지고 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막상 그려보니까 제가 보는 위치와 여러분이 보는 위치가 같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채널을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질문이나 어떤 물체를 어떻게 그려나가는지 잘 모르겠다는 질문들을 받을 계획인데요. 화실에 다니는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에게 어떻게 그리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채널의 명은 집에서 다니는 미술학원이기 때문에 그런 미술학원에서 듣는 그런 질문들을 동일하게 다뤄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뭔가 궁금하거나 내가 그림을 그리다가 이런 부분에서 자꾸 망해서 짜증이 난다, 뭐 그런 내용이 있다면 댓글이나 이메일 같은 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주제를 잡고 그 물체를 그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방식은 형태와 명암이라는 것은 밝고 어두움이라는 말인데요. 그 둘을 동시에 잡아가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도록 배웠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효율이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는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형태를 완벽하게 잡고, 그리고 그 형태에 맞는 명암을 정확하게 표현해내는 게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 이 형태를 보고 아웃라인들을 보고 이 형태만 보이고 그 형태를 따라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명암을 입힌 상태로 그 명암만 보고 그 프레임들을 이용해서 명암을 딱 그려내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 물체를 동시에 한 번에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번에 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그려내는 게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그릴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ASMR을 기본으로 한 방송이라고 제가 채널의 성격을 정했지만, 화실 알바를 하면서 너무 많은 경우들을 봤고, 그 중에 너무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자신의 학원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여러 학생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화실들이 그리고 있는, 화실들이 추구하고 학생들에게 그리도록 교육하고 있는 그 그림 그리는 방식이 너무 옛날 스타일이고, 사실 스타일이라는 건 돌고 도는 거라서 그 스타일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 교육 방식이라는 거는 올드함과 새로움이, 발전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80년대, 90년대를 지나서 아직도 그 방식 그대로를 고수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의 화실이 있어요. 제가 다닌 화실들은 다행히 그런 화실들은 없었는데,
다른 화실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교육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방식은 너무 좋지 못한 방법이라서, 만약에 내가 예술 전문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내 등수가 좋지 못하고 나는 화실에서 배운 그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내 점수가 좋아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화실에서 가르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화실의 현 사태를 꼭 한번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제가 보고 있는 이 방향의 정물 대상과 여러분이 보고 있는 대상이 비슷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처음 영상을 찍는 거라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다음에는 그것도 고려를 해서 앵글을 잡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시에서는 정말 많이 하는, 화실에 가면 정말 많이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이 대상을 봤을 때 내가 그리고 있는 그 대상 중에서 가장 진한 부분들은 처음부터 다른 부분과 비교했을 때 분명하게 찍어준다고 하거든요. 분명하게 찍어주고 지나가는 게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좀 더 맑고 선명한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는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어느 부분을 얼만큼 진하게 하고 지나가야 되는지, 얼만큼 진하게 남겨놓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그림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생각하면서 참고해서 좀 자신 있게 처음부터 그런 그림을 그려주시면은 결과물에 있어서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완벽하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나중에 갖게 될 결과물을 고려했을 때, 그림이 능숙해지고 나중에 그림을 더 잘 그리게 되었을 때 이 방식으로 연습을 하신 분들은 훨씬 더 예쁘고 선명하고 뭐랄까요? 맑은 그런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스케치를 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서 약간의 실수들이 좀 있네요. 하지만 우리에겐 지우개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려나가면 됩니다. 즉각적으로 화실처럼 질문을 듣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면서 영상을 제작을 할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조금 답답한 면이 있네요. 물론 라이브로 하는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학고이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분의 관심과 요구가 많아지면 언젠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날이 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혹시나 제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더 큰 도움을 받으시기 위해서 댓글이나 이메일로 어떤 본인이 원하는 수업 내용을 제게 요청해 주시면 그 내용을 기반으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불투명한 어떤 좀 애매한 어두움 속으로 하나로 묶여지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그 느낌 그대로 묶어서 어둠을 처리해주되 재미있는 포인트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으로 넘어갈 때는 그 어둠을 마무리 지어주는 라인을 형성해주면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과 마찬가지로 조금 연필을 세움과 동시에 진하게 표현을 해줘서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디를 봐야 되는지를 계속 명확하게 본인 스스로에게도 명확하게 유지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림 이 파지법을 이용해서 그릴 때 이제 섬세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새끼손가락을 제가 붙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을 닫고 쓰시면 이렇게 계속 문지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뭉개짐과 동시에 내가 칠해야 하는 공간이 동시에 뭉개지고 이게 많아진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아무리 이렇게 예쁘게 그려나가서 완성을 했을 때 이런 얼룩들이 덕지덕지 남기 때문에 그림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방해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이 새끼손가락을 대는 방식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 새끼손가락은 그 뭉개짐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림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시간을 사용하지 않게 되겠죠. 특히나 섬세한 묘사를 하고 지나간 부분에 있어서 이런 애들이 생겨가지고 뭉개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림을 그려 나갈 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특히 이런 부분들, 이 아이와 이 마스크의 뒷면과 1번과 2번이 겹쳐지는 상황을 그려야 할 때 보통은 이 둘을 따로따로 그려 나가서 얘는 하얗고 얘는 어둡게 그려놓는 방식으로 너무 쉽게 처리를 해놓고 지나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조금 더 집중해서 이런 부분을 그려 나갈 때는 이 아이와 이 아이와 이 아이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내가 이 물체를 보고 1번과 2번과 3번 면이 구분이 되는데 그게 왜 구분이 되는지를 자세히 관찰하고, 그거를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재현해 주면 그림을 완성했을 때 이 안에서 공간감이 훨씬 더 많이 생겨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많은 학생들이 놓치고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림이 평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해낸 친구들의 그림에 비해서 매력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자신의 등수가 낮아지는 거죠. 근데 이런 섬세함을 굉장히 많이 무시하고, 그림은 뭐 예를 들어 톤이다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그림을 가르치는 그런 화실이나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시고 제 방송으로 도망쳐 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주 좋은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잘 배우고 있다면 그분들에게 배우는 게 훨씬 낫겠죠. 하지만 제 방송은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마스크가 끝이 나는 이런 부분 살짝 포인트를 예쁘게 잡아주고 지나가고. 내가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물론 자기 작업처럼 내가 무언가를 그려야 하는 상황에 있을 때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야 되는지 당연히 알겠죠. 하지만 입시 미술에 있어서 정물을 그리고 대상을 그릴 때는 어떤 부분이 재밌거나 어떤 부분을 잘 그려야 되는지를 잘 몰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잘 몰랐고, 어디 부분을 살려주고 어디 부분을 좀 덜 그려야 하는지, 욕심 많은 친구들은 모든 부위를 잘 그리고 싶어 하고, 어떤 친구들은 모든 부분을 밋밋하게만 그려놓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보이는 부분에서 막 아기자기한 묘사할 것들이 많은 부분들을 포인트 부분이라고 하죠, 당연히. 예를 들면 얼굴을 보는 데 있어서
살결보다는 눈, 코, 입이 먼저 보이듯이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에서 그런 식으로 좀 본능적으로 내 눈과 이목이 쏠리는 그런 부위들이 있어요. 그냥 동물적인 감각으로 처음 싹 대면했을 때 처음으로 내 눈이 가게 하는 그런 위치들, 그런 위치들을 포인트라고 하고, 그 포인트들을 다른 부분보다 더 잘 그려내시면 아주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입니다. 방금 그리다가 이 부분을 제가 약간 망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럴 경우에 보통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은 그냥 망했다고 그림을 갑자기 열심히 안 그리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다른 데를 기가 막히게 그리지도 않아 놓고서는 그냥 본인 기준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생겨버린 거죠. 근데 소묘는 선의 겹침에 의해서 완성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 안에 이 선들의 꼬임이,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겹쳤을 때 결국에 나중에 이 선으로 다시 돌아가서 부드럽게 정리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이 선을 덮어줄 수 있는 새로운 선으로 슬쩍 덮어주거나 아니면 얘네들을 이용한 묘사를 해 나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많은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포기를 해버리고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과정이 완벽하게 완성되는 그림은 거의 없어요. 일부분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하면은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서 다른 부분을 좀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마음을 먹고 수정을 해 나가고, 그런 식으로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거지, 그 누구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순간을 내 마음에 들게 그림을 그려나가지 못하거든요. 제가 알기론. 오랜만에 그리니까 그림이 생각보다 마음에 들게 나오지 않고, 종이를 사왔는데 종이가 너무 미끄덩미끄덩해요. 세네 번만 겹치면 벌써 연필이 뭉쳐버리고 미끄러지는. 그래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첫 시작이니까
이제 두 번째 칠할 때부터는 연필을 좀 더 짧게 잡고 아주 날카롭게 자른 연필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는 바로바로 묘사를 하면서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